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를 갖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란의 정비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단 1분 만에 우리는 이란의 고위관리 40명 이상을 제거했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도 제거했습니다. 1분 60초 커피 한 잔을 내리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복도를 건너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1분 만에 수십 년 동안 중동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나라는 한순간에 모든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해낸 일, 단 1분 만에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을 제거했는지에 대해 역사를 통해 책들이 쓰여질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40년 동안 당신 가족 모두의 죽음을 바라는 이웃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이웃은 매일같이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은 이제 이웃 가족을 죽이겠다는 자신의 소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답은 앞으로 몇 분 안에 이해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어떤 숫자, 어떤 공격, 어떤 폭탄보다도 먼저 한 가지를 이해하세요. 이 이야기는 미사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보호받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2026년 2월 28일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십 년 만에 이 지역에서 가장 큰 합동 군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 작전을 에피퓨리 작전이라고 불렀고 이스라엘인들은 로어링 라이언 작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목표는 말로는 간단하지만 실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바로 이란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에는 3,000개의 목표물, 이 타격당한 것, 침몰한 선박들, 파괴된 공장들, 그 이상이 있습니다. 이 작전을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만든 것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과 이란이 이스라엘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입니다. 그 벙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이란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려 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란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해 현실적이고 타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란 영토 내에서 표적을 추적하고 제거하는 무서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핵 과학자들이 자기 집에서 살해당하고 이란이 아무도 위치를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시설 내부의 장비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일련의 행동들은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완전히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 지도자들은 똑똑해 보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거의 완전히 디지털 방식의 소통을 중단했습니다. 이메일도 없고 메신저 앱도 없고 휴대전화 통화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해커들이 너무 정교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떤 디지털 신호도 적에게 열린 창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본으로 돌아가 얼굴을 맞대고 직접 회의를 하기 시작했고 전자적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결정이 하나의 패턴을 만들었고 패턴은 추적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란 지도자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그들은 반드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직접 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순간들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웠고 회의가 언제 열리는지 식별하는 법을 배웠으며 그것을 알아내면 공격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함정이었습니다. 이란은 자신도 모르게 디지털 위험을 물리적 위험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기술을 피하려다 오히려 예측 가능한 일상을 만들어버렸고 이스라엘처럼 정교한 정보기관에게 예측 가능한 일상은 가로챈 어떤 메시지보다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이란 지도자들이 직접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은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란이 모르는 더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테헤란 중심부 아래에는 벙커가 있었는데
그저 그런 벙커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수년 동안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 건설된 정권에서 가장 보호가 철저한 시설이었으며 어떤 공습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하메네이의 최고 보안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벙커는 아야톨라가 일하던 단지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었고 지상 단지보다 더 컸으며 이란 수도 중심가의 여러 거리에 걸쳐 퍼져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독립된 출입구와 비상구가 있었고 정권의 최고위 간부들을 위한 별도의 회의실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메네이는 아무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할 것이라고 혹은 알더라도 그것을 파괴할 만한 기술을 가진 이는 없을 것이라고 믿으며 그 구조물을 지었습니다. 그는 둘 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벙커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공격 후 이스라엘군은 벙커 내부에 3D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체 구조, 각 층의 정확한 깊이, 각 복도의 너비, 각 회의실의 정확한 위치까지 말이죠. 그리고 전 세계 분석가들을 놀라게 한 세부 사항으로 내부 벽에 걸린 포스터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보세요. 초급비 지하 벙커 안에 어떤 포스터가 걸려 있었는지 알기 위해 누군가는 그 안에 직접 들어가 봤거나 들어가 본 사람과 접촉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건 컴퓨터로 수집한 정보도 아니고 드론도 아니고 위성도 아닙니다. 적국 정권의 심장부에 있는 정보원, 권력에 너무 가까워서 벽장식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란의 가장 큰 비밀이 완전히 드러났지만 이란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더욱 놀라워집니다. 저와 함께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벙커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있었다면 왜 처음부터 그 벙커를 그냥 파괴하지 않았을까요? 왜 기다렸을까요? 이스라엘은 이 지식을 단순히 콘크리트 구조물을 파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벙커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있었다면 왜 하메네이는 첫 번째 미사일이 도착했을 때 그 안에 없었을까요? 그 답은 군사 역사책에 남을 기만 작전에 있습니다. 작전 시작 24시간 전, 이스라엘과 미국은 매우 신중하게 준비된 기만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목표는 이란이 어떤 공격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었고 그날 밤이 평소와 다름없는 밤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란 정보기관은 이스라엘군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그들의 패턴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규모 작전이 있기 전에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군 본부인 키리아에 머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펜타곤과 비슷한 곳입니다. 장군들이 그곳에 있을 때는 경계 신호였고 이란인들이 잘 알고 있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신호를 그들에게 역이용했습니다. 금요일 밤 이스라엘 방위군의 주요 장군들은 가족들과 샤밧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집으로 갔습니다. 지휘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무언가가 일어날 조짐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란 정보부는 이를 관찰하고 명백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집에서 식사하는 장군들은 작전을 시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란은 안심했습니다.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는 몇 시간 전부터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고 이 모든 발언은 이 잘못된 안도감을 강화하기 위해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각 단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환상을 키우기 위해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일하러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일하러 가야 합니다. 결과는 바로 기획자들이 기대했던 그대로였습니다. 하메네이는 벙커로 가지 않고 지상에 있는 복합단지에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이 조용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처음 테헤란 상공에 도착했을 때 하메네이는 노출된 상태였고 초기 공격에서 제거당했습니다. 하메네이의 죽음은 첫 공격에서 살아남은 지도자들에게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그들은 벙커로 들어갔습니다.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하메네이는 지하 보호소에 가지 않아 죽었습니다. 결론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벙커가 안전한 곳이었고 모두 그곳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이란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방금 살해당했습니다. 아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통신은 끊기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고 정권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들이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믿는 유일한 장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수년과 수백만 달러가 들어간 그 벙커. 하메네이가 한 번도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곳. 이제는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이는 그곳입니다. 참모총장, 정보국장, 혁명수비대 사령관, 이란 공군사령관. 정권에서 가장 강력한 40명의 장교들, 이 최대의 혼란 속에 한자리에 모여 자신들이 무적이라고 믿었던 그 구조물에서 보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이스라엘이 그 벙커의 구석구석을 지도화했고 정확한 깊이를 알고 있었으며 가장 취약한 구조적 지점을 파악하고 있었고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게 파괴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공군의 전투기 50대가 1분도 채 되지 않아 그 장소에 약 100발의 폭탄을 투하했고 이란 정권의 주요 지도자 40명, 어쩌면 그 이상이 제거되었습니다. 이란의 가장 큰 방패가 이란의 가장 큰 함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후에 찾아온 것은 정권이 예상하지 못했고 해결 방법도 몰랐던 위기였습니다. 이란은 새로운 최고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국가 헌법이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없으면 정권은 모든 것의 중심을 잃게 되고 중요한 결정마다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법으로도 해결 못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2명의 아야톨라가 제안을 받았지만 2명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맡는 사람은 누구든지 즉시 이스라엘의 제일 표적이 될 것이었고 이란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권의 가장 비밀스러운 벙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60초도 안 되어 40명의 지도자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어떤 직책도, 어떤 보호도, 어떤 비밀도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 지도자라는 칭호를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자신의 사형 선고에 서명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책임이 있는 단체인 전문가 회의는 정권의 고위 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회의를 비대면 형식으로 전환했고 원격 투표를 도입했습니다. 그들의 구성원들은 더 이상 같은 장소에 동시에 모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이란 지도자들이 직접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권은 어떤 미사일로도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어디엔가 안전하게 모여서 결정을 내리고 정부로서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확신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붕괴는 이란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란 정권은 전 지역에 걸쳐 영향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단순했습니다. 직접 전쟁을 벌이는 대신 이란은 이웃나라들의 무장단체를 만들고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이란을 대신해 싸웠고 이란은 자국 군인을 전선에 내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자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이라크의 민병대, 이 단체들 각각은 테헤란으로부터 자금, 무기, 지침을 받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만 이란은 이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해 수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 네트워크 덕분에 이란은 자국 군대를 파견하지 않고도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이란은 다른 단체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대신 싸우게 했습니다. 이란 지도부가 제거되고 미사일 공장이 파괴되었으며 정권의 자금이 위태로워지자 이 네트워크는 즉시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이란에 의존해서 활동했습니다. 테헤란에서 미사일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자 무기 비축량이 늘어나지 않았고 자금이 끊기자 작전도 멈췄습니다. 중앙 지도부가 명령을 내리고 조정해주지 않으니 각 단체들은 고립되어 서로를 신경 쓰기보다는 각자만을 생각하게 되었고 팀의 일원으로 행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란의 파괴는 단순히 한 나라의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거대한 권력 네트워크 전체가
해체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더 흥미로운지 아십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아이러니가 있어. 이란은 바로 이런 순간을 버티기 위해 정권에서 가장 안전한 벙커를 짓는데 수년과 막대한 돈을 투자했어. 그들은 그 구조물이 파괴될 수 없다고 믿었고, 심지어 공격을 받아도 정권이 계속 존재할 수 있다는 보장이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가장 큰 위기의 순간, 가장 중요한 지도자 40명이 그 벙커로 달려가 피신하려 했을 때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최후를 맞이했지. 정권의 가장 큰 비밀이 정권의 가장 큰 함정이 되어버렸어. 이스라엘은 무작정 공격하지 않았고 운에 의존하지도 않았지. 수년 동안 이스라엘은 너무나 깊고 치밀하게 침투한 정보망을 구축해서 적의 가장 철저히 보호된 벽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까지 알고 있었지. 이스라엘은 비밀 지하 벙커 벽에 어떤 포스터가 붙어 있는지도 알고 있었지. 이스라엘은 이란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구조물의 모든 복도, 모든 방, 모든 약점을 알고 있었지. 그리고 때가 되자 이스라엘은 그 모든 정보를 세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밀함으로 활용했지. 하지만 어쩌면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작전 자체가 아닐지도 몰라.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 그림을 바라볼 때 그 작전이 드러내는 것이 바로 가장 인상적이야. 이란은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시도했고 미사일과 무장단체, 벙커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 그런데 결국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이란 자신의 파멸을 앞당긴 셈이야. 미사일은 표적이 되었고 무장단체들은 의존적인 존재가 되었지만 자금을 대줄 곳이 사라졌으며 벙커는 덫이 되어버렸지.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란의 가장 큰 실수는 폭탄을 만든 게 아니라 비밀을 지킬 수 있다고 믿은 거였지. 정보력 없는 힘은 힘이 아닙니다. 그건 파괴되기만을 기다리는 환상일 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분 만에 지도자 40명을 잃은 정권이 다시 재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이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 알고 싶어하는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하고 다음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